하루는 고향 친구들과 2차로 나이트에 갔다. 한 놈이 바람을 잡자 분위기가 자연스레 이루어졌던 것이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양주며 맥주가 몇 순배 돌 무렵에는 술기운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모처럼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들뜬 기분과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권하는 잔을 마냥 피할 수만은 없어.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한 게 벌써 보통 때의 주량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장실을 다녀오다 눈앞에 낯익은 여성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아줌마가 여긴 어쩐 일로. 어머 놀래라. 정태를 이런 데서 다 보네. 아줌마야말로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간만에 동창 모임 나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왔지. 그때 아차 싶었다. 친구 녀석 하나가 우리 나이엔 클럽보다 나이트가 더 잘 어울린단 말 한마디에 나이트는 어떤 분위기일까 호기심에 선뜻 따라 나섰는데 이런 곳에서 여자친구 엄마를 다 만날 줄이야. 서로가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다급한 마음에 아줌마 그럼 놀다 가세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가봐야 하거든요.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해야겠다는 마음에 친구 핑계를 대며 그곳을 급하게 빠져나왔다. 다행히 아줌마도 그 자리가 불편했는지 그래 놀다가 하며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줌마에게 카톡이 왔다. 정태야 많이 놀랬지? 아줌마를 이런 곳에서 다 보고. 아네. 아줌마 죄송합니다. 친구가 하도 가자고 해서요. 그럴 수도 있지. 아줌마도 이해해. 정태가 올해 32살이지. 한창 놀고 싶은 나이니깐. 아니에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그렇게 따지면 난 어떻고. 다 늙은 아줌마가 나이트 나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좀 전에는 많이 놀랬겠다. 나는 너무 놀래서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것 같아. 은옥이한테는 나 여기서 봤다고 얘기 안 할 거지?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 오늘만 재밌게 놀고 앞으로도 우리 은옥이한테 잘해주렴. 우리 오늘 일은 영원히 비밀로 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아줌마도 즐겁게 노세요. 그리고 새벽 2시쯤에 다시 아줌마에게 카톡이 왔다. 정태 혹시 자니? 아니요. 아직 안 잡니다. 그럼 아직도 나이트에서 놀고 있어? 아니요. 방금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줌마는 들어가셨어요? 나도 이제 집에 가야지. 근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뭔가 허전하고 아쉬워서. 정태 너 시간 되면 아줌마랑 한잔 할래? 네, 지금요? 왜 많이 피곤해?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어디서요? 주위 시선도 있으니깐 내 원룸에서 먹었으면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말고 그냥 술 한잔 하자는 거지. 아니다. 내가 너무 취했나 보네. 미안하다 정태야. 아줌마가 잠깐 미쳤었나 봐. 아니에요 아줌마. 그럼 간단하게 맥주나 한잔 할까요? 주소 찍어 드릴 테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럼. 그래 지금 출발하면 한 30분 정도 걸릴 거야. 네, 그럼 저는 맥주랑 안주 사다 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32살 미혼남입니다. 아름다운 연애와 벌써 가정을 이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며 아직도 제자리를 걷고 있는 나는 3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2년 가까이 솔로인 상태입니다. 퇴근 후에는 10평 남짓한 보금자리인 원룸으로 되돌아와 PC게임을 하며 시간을 때우는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칼같이 퇴근해 일찍 집에 들어가서 게임이나 하려고 퇴근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직장 후배가 일 끝나고 술을 한 잔 사달라 한다. 내가 너한테 술을 왜 사야 되냐고 육하원칙으로 설득해보라고 장난을 쳤더니 20대 초중반의 여자들도 부를 거라는 거다. 난 그 후배한테 앞으로 친형처럼 대하라며 그런 일이라면 앞으로 언제든지 술을 사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후배 여친 포함 여자는 3명, 나 포함 남자는 2명. 이렇게 3대2로 술 마시기로 급하게 약속을 잡았는데 후배 여친이 미용 스텝인데 둘 다 미용 쪽에서 일하다 친해진 친구와 후배인데 나이가 각각 25살, 22살이란다.
여자 2명 중 후배 여친과 동갑내기 친구인 25살짜리 여자애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22살 여자애는 한 달 전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후배가 살짝 귀뜸을 해주었다. 그렇게 5명이서 퇴근하고 밤 8시쯤에 호프집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호프집에서 1차 끝내고 2차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는데 노래방 갈까 술집 갈까 하다가 후배가 요즘 코로나도 무섭고 그냥 편의점에서 맥주 사들고 자기 자취방에 가서 먹고 놀자는 거다. 일단 다들 코라고 2대의 택시를 잡아 한 군데는 3명, 한 군데는 2명씩 나눠 타고 후배 녀석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후배에게 다가가서 직장생활 꼬이기 싫으면 22살짜리 여자애랑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며 결국 그녀랑 둘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은옥 씨 좀 취한 것 같은데 2차까지 괜찮겠어요? 오빠, 근데 언제까지 은옥 씨라고 부를 거예요? 거리감 느껴지게 그냥 편하게 은옥아 하고 불러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편하게 대하기가 좀 어렵네요. 나이가 그리 중요한가요? 서로의 느낌이 중요하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0살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전 괜찮은데 연하 싫으세요? 저야 어릴수록 좋지요. 하하. 그럼 서로 말도 놓고 편하게 대화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말도 편하게 하게 되었고, 난 그녀에게 말했다. 수진아, 웅 오빠, 왜 그리 다정하게 불러? 난 수진이가 좋은데 수진이는 내가 어때? 나도 오빠 마음에 드는데 호호호.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사들고 후배 집 거실에서 마시기 시작하는데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였는데, 자기 엄마가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우리가 사는 도시 외곽에 엄청 규모가 큰 고깃집을 운영하였으며 50평대의 아주 부티가 나는 아파트에 살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집이었다. 당시 여친 22살, 여친 엄마는 고장 46살이었고 아줌마에게 자식이라곤 여친인 은옥이 하나뿐인지라 딸의 남친에 대해 관심도 많고 애착도 많아서 남자랑 사귄다는 소리를 듣고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한 달쯤 지나 그녀의 집에 정식으로 초대받아 인사를 드리러 갔다. 오빠 왔어. 어서 들어와요.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나는 살며시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은옥이 남자친구 김정태라고 합니다. 라고 씩씩하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들었다. 반가워요. 은옥이 엄마예요. 그녀가 반갑다며 악수를 청하려 손을 내밀다 내가 약간 멍 때리는 모습을 보곤 살짝 당황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내 침착성을 되찾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 김정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리 와서 앉으세요. 그렇게 예의 차릴 것 없으니 이제 그만 긴장 풀고 편하게 있어요. 아줌마는 성격도 고지식하지 않고 개방적인 분이시라 저한테도 매번 이름을 불러주시며 살갑게 대해줘서 이후부턴 여친 집에 자연스럽게 놀러가게 되고 두 모녀와 셋이 놀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편하고 좋아서 집으로 놀러갈 일도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심지어 자취생활이 힘들지는 않냐며 놀러를 갈 때마다 소고기 장조림, 무말랭이 같은 밑반찬도 매번 챙겨주시는데 항상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날 이후 6달이란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여자친구가 미용일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하고 최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나와의 관계도 점차 시들해지고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지금 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약 한 달 전에 여친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줌마가 은옥이와 헤어진 걸 아시고부터는 저희 집에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밑반찬도 만들어 오고 밥 같이 먹자고 오고 술 한잔 하고 싶다고 오고 심지어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데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딱 잘라 말을 못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싫지가 않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그녀와의 만남은 설렘으로 가득했겠죠. 10살 연상이라는 차이를 넘어 대화가 잘 통했고 그녀의 따뜻한 배려와 성숙한 매력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남자에게 정갈한 집밥과 모성애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연상. 연인은 흔치 않은 존재니까요. 게다가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은 당신이 겪었던 외로움을 위로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연애라는 건 단순히 감정만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현실적으로 큰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 아버지와 누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하며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단순히 연애 감정을 넘어 당신의 가정과 삶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와 가족의 갈등, 감정만으론 풀 수 없는 문제. 아버지가 그녀와의 관계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차이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새어머니와 동갑이라는 사실은 가족관계 속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님 세대는 이런 연애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누나까지 그녀와의 관계를 반대하며 강하게 헤어지길 요구하고 있으니 당신으로서는 감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이 갈등을 풀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녀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새로운 위안 혹은 또 다른 혼란.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의 가족 관계를 넘어서 당신이 위안을 느끼는 또 다른 관계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녀가 해주는 밑반찬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당신이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채워줬겠죠. 특히 당신이 힘들 때 그녀의 어머니가 보여준 배려와 관심은 마치 또 다른 가족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장기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와의 이별 후에도 어머니가 당신을 찾아오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호의 이상의 감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도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당신의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깊은 울림을 주면서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연애와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 선택과 결과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감정뿐 아니라 10년 후에 당신이 이 선택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질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중하지만 때로는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야만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겠지만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